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가나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율이야. 자, 이제 가부터 볼까?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라고 하는 순간 가는 공공부조입니다. 그지? 그 다음 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장기 요양급여 밑줄 장기 요양급여여라고 했었을 때 얘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보험. 그래서 가는 공공부조 그리고 나는 사회보험 구분했습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 애기야 여기에 밑줄 긋고 별표 쳐주세요. 잘 봐봐. 비율이 제시된단 말이야. 근데 제시된 비율을 통해 애기들은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거의 90%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문쌤은 체지방률이 30%래. 근데 여기 나 고3은 체지방률이 나 너무 많이 잡았다. 내가 조금 잡아야 되겠다. 나 여기서 10%라고 할게요. 얘가 20%라고 쳐보자. 나 고3이. 그래 이렇게 잡자 차라리. 근데 나의 몸무게가 50kg래. 그러면 여기서 얼마지? 얘 5kg이 나의 체지방입니다. 근데 고3이 20kg 나갈 리가 없잖아. 그럼 여기 초딩이라고 해야지. 초딩이 20kg짜리 아이가 있어. 그치?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할 때 20kg 정도가 됐어. 그 중에 20%가 체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 4kg가 체지방이야. 이걸 잘 기억해. 시험은 비율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치 기준값은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야. 그러니 이 기준값, 분모값을 찾아서 그 분모값에다 이 비율 곱해서 분자의 절대치 구하는 게 다란 말이야. 거기에서 0점 찾기도 쓰일 때가 있고 거기에서 비율, 전체 비율 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결론은 다 이거야. 비율, 절대치, 증가요. 여기 T년과 T 플러스 30년 각국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얘를 만약에 얘 인구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부분에서 얘기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남성과 여성과 전체입니다. 비율, 전체 비율. 즉 남자와 여자는 다 합치면 이 전체는 이 둘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무슨 값이 크다? 분모값이 큰 거야. 기준값이 큰 거란 말이야. 즉 여기에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비율인데 비율, 전체 비율로 이렇게 어디 한번 보면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해도 비율 똑같이 나오고 이걸로 해도 비율 똑같이 나오게 돼. 지금 여성이 6.4 그리고 남성이 4.3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가 얘 얼마야? 5.0 여기서 여기 차이가 1.4 여기서 여기 사이가 0.7 이렇게 되면 누구 쪽에 가까워? 남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몇 배 더 많아? 얘 2배 더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더 많아요. 즉 여성수 알파라고 놓고 보면 남성수 2알파네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T 플러스 30년 해보자. T 플러스 30년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됩니다. 근데 눈으로 딱 봤을 때 0.5, 0 뭐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좋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비율, 전체 비율. 똑같이 여기 남자가 4.5 그 다음 여기 여자가 3.5 근데 여기 전체 비율이 4.0이래. 하는 순간 여기랑 똑같네. 0.5씩.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같아. 그럼 원래 여기는 여자 베타면 남자 베타였는데 여기 연결고리가 있어. 여기에 연결고리. 즉 이 둘을 합친 전체 인구 3알파와 이 둘을 합친 전체 인구 2베타가 같아야지. 이 이야기인 즉슨 얘가 1.5알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 100으로 움직일게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저는 여자를 100으로 했을 때 남자가 2배니까 200 할래요. 기준값을 100으로 놓고 움직여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
T년이 300이니까요. T 플러스 30도 똑같이 300이라고 하니까 얘는 150, 얘는 150 할래요. 다 상관없어. 애기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 이제 여기 다 맞춰줘서 기준값도 다 찾았습니다. 어디 1번부터 어디 한번 볼까요?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 애기야, T년은 남성 인구 여성 인구보다 많습니다. 몇 배 더 많아? 2배 더 많아. 근데 T 플러스 30년은 안 돼. 그 둘이 서로 같거든.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X. 2번입니다. 자, T년에 이거 봐봐. 나의 수급자 수야. 맨날 이거 물어봐. 나의 수급자 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기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잘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공공부조든 아니면 사회보험이든 이거의 수급자 비율이야. 이게 이 수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런 수급자 비율을 통해서 비율, 전체 비율 그걸 통해서 얘 분모값, 기준값을 찾아낸 거야. 절대치지.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율을 받아보게 돼 있어. 근데 그 비율이라는 건 무슨 비율이냐면 분자 비율이라니까. 체지방률 이런 거. 분자 비율을 통해 우리는 분모의 절대치를 파악합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지. 도대체 이게 뭐 묻는 문제야? 이게 아니라 얘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분모의 절대치를 파악한 후 그 분모값에 분자 비율 곱하면 분자값이 되는 거라고. 아하, 이게 수급자 비율인데 여기 알파. 선생님 그냥 계산하기 귀찮아서 알파, 2알파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알파, 1.5알파로 할게요. 그럼 자, T년으로 갑니다. 나의 수급자 수,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어. 여기에다가 얘 곱하면 돼. 원래대로라면 100분의 6.9를 곱해야 되지만 아니 어차피 대소 비율이니까 100 없어져도 되잖아.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곱했다라면 얘는 6.9알파. 근데 얘랑 얘를 곱하는 순간 9알파가 됩니다. 그러니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요. 답 될 수 없습니다. X.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중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여성 수급자 수는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여기 강제가입이요라고 하면 사회보험이지. 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 여성 수급자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 이거 두 개네. 자, 알파와 얘를 곱하면 6.9알파야.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얘 얼마야? 1.5알파. 그럼 1.5알파에다가 3.5 곱해야 돼. 1.5알파에다가 3.5를 곱해요 라고 하는 순간 6.9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얜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더 큰 거야. 왜요 선생님? 얘가 2배 정도 돼야지 7이 나오는 건데 2배가 안 되잖아. 여기서 절반 정도요 라고 하면 1.75?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거 더해봤자 7, 5요 하면 5.2 정도밖에 안 되거든. 아니면 애기들 여기서 계산하면 돼. 5요 7, 5요 1이요 라고 해서 얘 3이요. 이런 식으로. 그럼 4점이겠네. 여기에 얘 4.4점 뭐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계산이 필요가 없어, 근데. 왜냐면 2배여야지 7인데 그거보다 한참 모자라니까. 그러니 얘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가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가나중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보험입니다. 남성 수급자 수 찾아가네요. 사회보험의 남성 수급자 수. 선생님 여기 4.5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걸로 항상 낚는 거야. 처음 비율이잖아. 근데 여기는 수잖아. 근데 여기는 2알파에다가 4.5 곱하면 9알파요. 근데 여기 1.5에다가 4.5 곱하면 당연히 9알파가 안 되지.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X가 됩니다. 5번입니다. 가나중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공공부조가 됩니다. 남성 수급자 비율과 이건 비율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 여성 수급자 비율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사후 처방의 비율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빼면요 라고 이야기하면 2.1%포인트 차이 납니다. 여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여기에 6대죠. 3대에서 1.6%포인트. B라고 하는 게 아니라 B인데, 그지? 그렇다면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됩니다. 결국은 시험 문제가 눈에 보여야 돼. 아, 비율을 물어보는구나. 분자 비율 제시해줬네. 분자 비율을 통해 분모값을 대조기본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다가 분자 절대치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 비율이랑 곱하면 되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표는 A국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긴 되게 쉽게 인구 부양비만 나왔네요. 그지?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 내용에서 이렇게 한번 스캔을 했을 때 연결고리가 없어.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1990년과 2000년, 2010년에 절대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인구수를 비교 못 한다는 얘기지, 여기선.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1990년보다 2000년에 총인구가 많아요. 부양인구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 건 거야. 얘 연결고리 없네? 이걸 생각하고. 우선 1990년부터 어디 한번 볼까요? 1990년입니다. 인구 부양비. 여기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00. 그지? 부양비 나오는 순간 항상 부양인구 100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부양인구 100으로 놔두고 유소년 부양비 40. 그 다음 노년 부양비 10. 끝났다. 다 채운대. 2000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 33. 노년 부양비 12. 그리고 2010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 20. 노년 부양비 20. 다 했다. 먼저 볼까요? 1990년에는 총인구 0세에서 14세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총인구가 요거야. 그럼 얘 다 더해야지. 우리 항상 A, B, C 채워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 발을 다 채워준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럼 얘 전체 인구가 150일 때 얘를 둘을 더하면 50이 됩니다. 이게 절반이 될 수가 없죠. 그런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2번입니다. 2000년에는 0세에서 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데 15세에서 64세 인구는 33명이 필요하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 33명을 부양하는데 여기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 2번 답이 될 수 없다. 3번입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 대비 애기 앞에 분모값 그리고 여기 분자값. 이것의 비율은 1990년이 2010년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볼까요? 1990년 여기 40분의 10. 근데 2010년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2010년 20분의 20. 이거보다 높다고? 아니지. 20분의 20이 더 크지. 따라서 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4번. 총 인구 중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여기 중에 얘를 얘기하죠. 그럼 자 볼까요? 얘 150분의 100. 여기는요. 145분의 100. 여기는요. 140분의 100. 점점 커집니다. 100은 다 똑같은데, 그지? 근데 분모값이 점점 작아지거든. 점점 커지네요. 그럼 2000년이 2010년보다 높다? 틀렸어. 5번입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이 여기 2010년이 얘 1990년 얘보다 2배보다 크다. 이거 2배 아닌가요? 애기야. 이건 전체 인구 중 얘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얘 다 더해줘야 된다고. 그래 전체 인구 150분의 10.
전체 인구 140분의 10, 20이지. 140분의 20. 이 경우라면 똑같이 150분의 이렇게 움직였다면 얘가 2배가 맞아. 하지만 얘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2배보다 큰 거야. 그지?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고르셨어요? 이 문제는 진짜 쉬워. 왜냐면 인구 부양비 원래 우리가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이런 바의 형태로 우리 이 바의 형태로 여기 인구 부양비 노령화 지수 해가지고 여기 다 채워주고 서로 이거 구몬학습처럼 채워주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건가요? 얘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넣은 거야. 이게 왜요? 다시 1번으로 가볼게. 자, 생각해봐. 이거는 띄워놓고 애기들이 이걸 다 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선 한번 생각해보자. 있잖아. 부양비는 애기야 부양비 동그라미 치고 애기 머릿속 이거 해. 부양인구 100명당 여기가 별이라면 별에 몇 명? 이 개념이야. 즉 부양비라는 건 부양인구 100명당 유소년 몇 명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다도 별 쳐. 별 부양. 그럼 요거는요. 부양인구 100명당 노년인구 100명. 여기 10명. 이렇게 얘기 듣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건 부양비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얘를 줄이란 말이야. 자 생각해봐. 전체 중에 50%가 되려면 얘가 50일 때 얘가 전체 중에 50이라면 여기 50이어야지. 그러니 생각해보면 총부양비가 50인데 여기 2개 더하면 총부양비잖아. 총부양비가 50인데 총부양비가 50은 인구의 절반이 아닙니다. 끝. 이게 속도에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방법은 알려주지만 선생님 이게 직관적으로 탁탁 와닿질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시간이 도저히 없을 땐 얘 총부양비 50은 전체 중에 50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면 총부양비 50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는 뜬대. 그럼 얘 150 중에 50이라는 얘기인데 50%일 수가 없잖아. 굳이 얘를 그리지 않아도 얘 1번 안 되네 파악할 수 있어. 자 2번도 잡아봐. 부양비가 나왔다는 건 부양인구 100명당 앞에 있는 별의 인구수야.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33이라는 건 0세에서 14세 인구 유소년이 33명이야. 그리고 얘가 100명이지. 부양인구 100명당 얘가 33명이야. 봐줄 수가 없지 X. 이게 그리지 않아져도 저 내용만 기억해도 얘 OX를 판별할 수 있어. 3번입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 대비 애기야 얘가 분모값 얘가 분자값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같은 줄에서 움직여. 비율에선.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4분의 1이요 33분의 10이요 20분의 20이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 1990년이 4분의 1이 20분의 20보다 높다? 아니 얘는 1이고 얘는 4분의 1인데 답 X. 굳이 얘를 또 쓰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 총 인구 중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이 2010년보다 높다? 선생님 얘는 개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총부양비가 50이고 얘 총부양비 얼마지? 45. 얘 총부양비 얼마지? 40. 근데 여기 잘 생각해봐. 지금 요거 그림을 잘 보면 얘가 100이지. 그리고 여기에 총부양비 2개가 이렇게 붙지. 그럼 이 이야기는 100 플러스 총부양비분의 100이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곱하기 100이. 근데 얘는 무시해도 되지. 왜냐면 항상 비교는 다 똑같을 테니까.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왠지 이해되지? 그럼 자 봐봐. 총 부양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분모값이 계속 커지거든. 자, 총 부양비가 작아지고 있네요. 부양인구의 비율은 커집니다. 끝. 이게 1초 만에 들러붙느냐와 그려야지 되느냐는 차이가 있는데 난 둘 다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6, 9월을 보면서 느끼는 게 표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익숙해지기만 하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 충분히 이걸로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근데 요 개념. 총 부양비가 커질수록 부양인구의 비중은 작아지는구나. 이해하셨죠? 그 다음 5번.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비율을 차지. 지금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얘가 10, 얘가 20인데 총 부양비 더한 게 분모값이잖아. 그럼 여긴 150분의 10일 것이고 얘는 140분의 20인데 뭐야 2배보다 크죠. 그게 답 5번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선 애기들은 이 바를 통해서 이 부양비 바 그지? 이 표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분명히 100% 수렴 출제될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 부양비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젠 요거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이요. 자 어디 한번 봅니다. 이건 달러야. 비율이 아니라 달러네요. 그래서 여기 달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요 3번 문제에서 갑을 병국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인데 여기에 여기 쓰여 있습니다. 애기야 연결고리 국가 내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같다 별표. 그리고 이건 수능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9월에 잘 보면 남성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 그러한 비율을 보여줬단 말이야.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우선 얘는 둘이 같대 라고 하는 순간 애기야 비율, 전체의 비율. 평균, 전체 평균. 즉 두 숫자가 같다라고 하는 순간 근로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순간 남성 근로자의 평균, 여성 근로자의 평균 딱 중간이 전체 평균이겠지. 그럼 여기에 딱 중간은 얼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얼마일까요? 얘랑 지금 800 차이 나는 거지. 딱 중간 400이네. 그럼 여기는 3000이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딱 중간. 얘는요. 1000 차이 나는데 딱 중간은요. 3300 될 거야. 여기는 1200 차이 나는데 딱 중간은요. 라고 하면 600 차이. 600 떨어뜨리면 3400 될 겁니다. 이게 평균 임금이야. 그래 여기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평균, 전체 평균. 보통 성별 임금 격차를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어쨌든 남성 평균 임금, 여성 평균 임금이 주어질 때 전체 평균 임금은 언제나 그 가운데쯤이야. 그 둘의 숫자가 완전히 같다면 딱 중간이고 남자가 더 많아. 그럼 남자 쪽에 그 평균이 가까울 것이고 여자가 더 많으면 여자 쪽에 더 가까운 건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다 찾았어. 어디 한번 볼까요? 1번 갑국에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90% 수준을 넘는다. 전체가 3000입니다. 그중에 2600입니다. 여기서의 90%는 2700이어야 돼. 걔가 안 되네. 90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한 칸 끌어내려. 그럼 얘 300이 10%지. 90%라면 여기다 9 곱하면 되니까 2700이지. 근데 2700이 안 되네. 얘 90%가 안 되는 건 거야. 그럼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올해 9월에도 나온 포인트야. 즉 남성 평균, 여성 평균, 그리고 전체 평균이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그럼 전체 평균은 그 중간 어딘가야? 그런데 인구 비율 가지고 맞춰줄 수 있어.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2번을 봅니다. 을국에서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는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의 3분의 1 수준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을국 갑니다.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1000입니다. 근데 지금 남성 근로자 월 평균은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 3800이네. 3800 중에 1000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지. 3분의 1이면 3000분의 1인데 여기 당연히 얘는 3분의 1 넘지 못합니다. X. 그럼 2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병국에서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이거 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그러니까 애기들 어디를 찾아가는지 알겠어? 잘 봐봐. 분명히 남자, 여자를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이럴 확률이 몇 %요? 라고 하면 90%. 이게 만약에 임금이라고 치자. 그럼 남성 평균 임금. 어디가 더 많은지 몰라.
여성 평균 임금 나오겠지. 그리고 단어에서 전체 평균은 그 어딘가라도 알아두는 거야.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이건 남성이랑 여성이랑 나와 있는데 전체 근로자 월 평균을 물어본다면 얘를 파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놓치지 않았다면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혹시 놓쳤다고 할지라도 보기에서 찾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병국에서 4,000.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3,400. 얘보다 800달러 많다? 아니요. 600달러 많습니다. 따라서 3번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애기야. 앞에 네모. 그 다음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 항상 얘 나온다. 그러니 애기야 잘 봐봐.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그리고 알파에 대한 베타. 이거 전부 다 알파분의 베타라고. 뭐가 분모값? 알파가 분모값. 그러니 대한 앞에 네모 쳐주세요. 대비 앞에 네모, 중 앞에 네모, 에서 앞에 네모, 대한 앞에 네모. 그래서 얘가 분모값. 그럼 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그럼 뭐를 분모값으로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럼 자 보자. 을국과 병국만 보면 됩니다. 을국이요. 남성 3,800분의 여성 2,800이요.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선지에서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씩만 따져줘가지고 분모 분자만 자리만 채워주면 돼. 얘는요 4,000분의 2,800이요. 여기야 당연히 얘가 더 크죠. 2,800, 2,800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5번 갑국과 병국 중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격차는 갑국이 가장 크다. 여기서의 격차 아까 얼마였지? 800이었지. 여기서의 격차 1000이었지. 여기서의 격차 1200이었어. 병국이 가장 큽니다. 근데 아이들 또 이거 작년에도 되게 많이 틀렸어. 이게 작년 10월 학력평가였거든. 왜 많이 틀렸느냐? 생소하다고 생각한 거야. 표만 나오고 이러한 처음 보는 왠지 생소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야 나 이거 안 배운 건데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고 결국은 비율 절대치 묻는 문제라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요거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계층 이동인데 실제로 이 계층 이동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하면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6월 이후에도 선생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근데 왜 넣으셨나요? 라고 하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 90%. 그러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한 10%. 박스형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90% 하고 있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툭하니 내도 이상하진 않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박스형 자체를 다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얘기야. 여기 위에 있지.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인 비. 요런 부분은 낼 수 있어. 요런 부분은. 왜 우리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60에서 시작했는데 20에 50이었나? 나 외운 것 같아. 20에 60에 20이었던 것 같아. 나 외운 것 같아. 야, 씨, 나 문제 외웠나 봐. 야, 씨. 애기야, 얘가 하층이었고 얘가 중층이었어. 선생님 처음 보는 표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비율만 맞춰주면 돼. 상, 중, 하, 합이 얼마다? 100이다. 끝. 그럼 잡아봐. 이게 T년? 여기는 못 외웠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다고 쳐보자. 뭐 30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 우리의 직관은 상중하. 위에가 높고 아래가 낮아집니다.
우리의 직관은 과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현재로 흐릅니다. 여기가 t년, 여기가 t 플러스 10년, 여기가 t 플러스 20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층이 60이에요. 여기 하층 20, 여기 하층 50이야. 그 다음 여기 중층이 20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서 얘 30이었나? 여기서 그럼 얘 20 되는데 뭔가 안 돼. 피라미드였는데 여기 10이었는데 아니었나 보네. 안 외웠나 보네. 이거는 표가 기억나는데. 그럼 자 이런 식으로 10, 30, 60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20에 60에 여기 20 다이아요. 50에 20에 30이었어. 왜냐면 내 답을 기억하거든. 보기 1번이었습니다. 이때보다 이때가 3배예요. 뭐 이런 게 이번 9월 모의고사였어. 진짜 쉬운 계층 이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번 수능의 포인트는 첫 번째 상중하 비율을 구한다. 두 번째 만약에 표가 제시되어 있다면 상승이동 하강이동 일치 즉 상승 하강 일치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ABC가 나올 때 즉 ABC가 나올 때 상중하 매칭시키기.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애기야 자녀 계층 A는 부모 자녀 간 상승 이동이 불가하대. 선생님 그러면 A는 하층이네요. A는 상층이네요. 그 중에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두 개 상, 하. 왜냐면 중층은 어차피 상승 이동, 하강 이동 다 되니까. 선생님 이건 상승 이동이 불가한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상층이네요. 이런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얘 아니야. 얘 하층입니다. 이걸 낚이면 안 돼. 선생님 생각할 땐 여기 안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더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 이게 왜 하층이에요? 자 생각해봐. 자녀 계층이잖아. 부모 상중하야. 자녀는 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자녀 상중하야. 지금 부모 자녀 간 이동은 여기 박스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녀 계층 A에서는 상승 이동이 불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 상승 이동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건 거야. 그래서 하층이야. 얜 떨어지는 하강 이동만 가능했지. 오히려 상층에선 상승 이동만 가능하죠. 집중력이 떨어질 땐 차라리 그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 왜냐? 시험이 이래. 평가원이 표 분석에서 지금 계층 이동의 중요성을 낮춘 상태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땐 계층 이동의 박스형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고 낮아졌어. 그러면 낮아졌으면 안 나올 거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비율만 구하면 되고 되게 쉽게 ABC만 맞추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러면 아이들을 낚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지러운 애기들이 가장 헷갈리는 그런 부분 딱 내는 거거든. 요렇게. 자 이제 요 부분 이 내용에서 조건절을 어디 한번 따져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ABC 세대 간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밑줄 긋고 C는 A보다 높은 계층이다. 밑줄 긋고 또한 각국의 각 계층 부모 세대 인구 대비 여기지 계층별 부모 세대 인구 대비 여기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대 1이다. 아 얘네 둘이 1대 1이구나. 그러면 이거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 옆에 적어 놓을게요. 지금 PPT 때문에 사라지는 거라서 선생님 잠깐 적어 놓을게. 부모 자녀 모두 다이아몬드형이래. C는 A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부모 계층 대비 이게 포인트지.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은 불일치와 그 다음 그렇지 않은 사람 일치는 1대 1이래.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건 박스형 문제니까 선생님 박스 어디 그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있다 이게야. 박스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선생님 생각할 때 10% 정도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박스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정말 되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상중하, A, B, C 이런 거 매칭시켜주고 인구 비율을 구하는 건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결국은 다이아인지 피라미드인지 이거 구한 거였거든.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선생님 근데 A, B, C 어떻게 상중한지 알아요? 자 봐봐. 부모와 자녀가 모두 다이아래. 그럼 여기가 제일 뚱뚱? 중충이. 여기가 제일 뚱뚱해야 돼. 그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를 보자. A 그리고 B, C 더한 게 1대1이래.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거랑 A랑 같아. A가 제일 뚱뚱한 거네. 그지 않아? 그러면 A가 중충입니다. 끝! 그리고 우리는 퍼센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부모 세대에서 1대1이니까 여기가 1 그리고 여기 BC가 더한 게 1이어야 돼. 그럼 여긴 50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B와 C는 자리는요? 여기 써 있어. C가 A보다 높대. 여기는 C, A, B, C, A, B 이렇게 됩니다. 다 썼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자. A 더하기 B 대 C 부모 세대에서 지금 A 더하기 B 요렇게 묶어. 요렇게 4대 1이요. 5분의 1 그럼 여기 20 들어갑니다. 그럼 여긴 30이네. 끝. 그리고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킬마에서도 선생님이 예전에 다 했었던 겁니다. A 대 B 플러스 C. 그럼 잡아. 자녀 세대 A 여기 얘가 2일 때 B 플러스 C가 3이어야 돼. 두 개 더해. 5분의 2요. 라고 하는 순간 40. 다 썼다. 그 다음 A 플러스 B가 요렇게 A 플러스 B가 7대 3. 그럼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 30%. 다 썼다. 그런데 지금 조건절 하나가 남았죠? 부모 계층 대비 일치와 불일치가 1대1이래. 우리 일치 어디였지? 얘가 일치였어. 일치와 불일치가 1대1, 일치와 불일치가 1대1, 일치와 불일치가 1대1. 그러면 일치 10, 일치 25, 일치 15가 됩니다. 다 채웠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요 내용. A의 대물림 인구 대비 여기가 분모값 A에서 타 계층으로 이동한 인구입니다. 얘가 분자값. 어디 볼까요? A에서 B로 갔대요. A의 대물림 인구 대비 A에서 타 계층으로 이동한 인구야. 자 봐봐. A의 대물림 인구 대비니까 대물림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분모값을 찾아주는 거야. 25분의 여기가 1번 A에서 B로 갔어요. 여기를 볼까? 여기가 1번이라고 쳐보자. 그 다음 A에서 C로 갔어요. 여기가 2번이라고 치보자. 그럼 1번 값. 그지? 그 다음에 얘가 기억이 되는 거야. 그지? 니은은요? 여기 2번 값. 여기 25분의 2번이요.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이거 가지고 보기에서 하나씩 찾아주는 거야. 어디 볼까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하층의 비율이 증가했다. 부모 세대가 여기입니다. 부모 세대 30, 자녀 세대 30. 그러면 비율 증가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기억 X, 띵, 띵. 그치? 니은으로 갑니다. 이제 니은이 40이라면 이라고 여겼어. 니은이 40이면 얘가 4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얘가 40%. 근데 얘 40%일 때 얘 니은이 40이라면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사람은 없다. 그럼 얘 40을 맞춰줘야 돼. 그럼 얘 100분의 40이란 이야기야. 그죠? 그럼 얘는 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4배야. 이 여기는 이쪽으로 4분의 1이라는 이야기고 이쪽으로도 4분의 1 하면 되네요. 여기는 10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칸이죠. 2번 칸. 그러니 2번 칸에 10 넣어줍니다. 자, 10을 넣어줬을 때 얘는 10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다 10을 넣어줬을 때 얘 25니까 여기 5 들어가죠? 그리고 5 들어가는 순간 여기 30입니다. 40이 되니까 여기에 10 들어갑니다. 여기 20이네. 여기 빵 되네. 그리고 여기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워낙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이 조건자 같은 경우 요 발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를 한 다음에 요 한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쪽으로 이때는 이렇게 한번 채워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아까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쉬운 계층 이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때 어디 볼까요? 니은이 40%라면 부모 세대 상층에서 여기요.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니은 띵동입니다. 자, 이제 디귿입니다. 부모가 중층인 하층 자녀는 부모가 중층인 하층 자녀. 기억이 60%인 경우가 니은이 80%인 경우에 4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봐봐. 얘 니은이 40이라는 이야기는 기억은 60이라는 이야기거든. 왜냐면 이 둘이 합쳐야지 100이 되잖아. 왜냐면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일치분의 불일치가 1대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일치를 100으로 놨을 때 니은 값이 40이라면 기억 값은 60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지. 너 니은 찾았지? 요거 기억이 60인 경우라는 건 뭐냐면 니은이 40인 경우랑 똑같아 라고 말이지. 다만 니은이 80인 경우는요. 니은 100분의 80이라고 쳐보자. 얘 25분의 네모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얼마? 4분의 1 되네. 여기도 4분의 1이요.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니은 값이죠. 여기 니은이 80이라는 거. 얘는 20이요. 선생님 40일 때 10이었으니까 80이면 20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얘가 20이 되는 순간 여기는 0. 여기가 0이 되는 순간 여기는 15가 됩니다. 얘가 15가 되는 순간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10. 그 다음 여기가 25니까 여기에 5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또 채워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중층인, 즉 부모가 중층인 하층이요. 여기 5, 15입니다. 4배가 아니라 3배죠. 그래서 디귿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리을입니다. 니은이 40인 경우는요. 자, 니은이 40인 경우는 얘네요. 우리 지금 노란색, 빨강색 중에 빨강색에 해당하는 게 니은이 40인 경우야. 얘가 80이니까 기억은 20. 이렇게 세트처럼 움직이는 거지.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된 거야. 야, 여기에 니은 40이잖아. 그럼 기억은 60이야. 야, 니은 80이잖아. 그럼 기억 20이야. 그러니 기억이 20인 경우와 니은 40인 경우랑 비교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옛날에는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요즘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 다만 저 위에 있는 거 A 대 B 플러스 C가 1대1 이런 거는 아까 9월 모의고사처럼 연결시켜서 문제는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니은이 40인 경우 빨강. 그 다음 기억이 20인 경우 노랑. 이거에 비해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많다. 자, 빨강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이렇게 더하면 25야. 근데 지금 노랑은 15죠. 이거보다 더 많네요. 그러니 리을 맞는 말 됩니다. 니은과 리을 골라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박스형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은 10에서 20%? 근데 9월 모의고사처럼 그냥 비율만 맞추면 대충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상중하를 맞출 때 이런 문제는 낼 수 있지. 이해되셨죠? 아니 A, B, C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빈곤 탈출률 그리고 빈곤 진입률과 관련된 문제. 근데 자, 이제 5번 볼까요? 먼저 2014년, 2015년을 비교합니다. 여기 연결고리, 각국의 전체 가구수, 가구별 구성원 수는 똑같네요. 오케이, 사람 수 똑같다. 가구수도 똑같고.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애기야,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온다면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빈곤, 비빈곤 가구의 빈곤 진입률, 빈곤 탈출률은 학력평가가 좋아하는 문제지 수능이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 개념이 예전에 수급자가 되는 경우와 수급 상실 비율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공부조는 이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 공공부조가 돼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경우.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그런 혜택을 상실한 경우. 즉 공공부조 A 제도라고 쳐보자. 그러면 A 제도의 자격을 취득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빈곤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고, 그지? A 제도의 자격을 상실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빈곤을 탈출한 개념일 거야. 얘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너무 트렌디하게 성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인구부양비가 너무 세팅값으로 6, 90일 작년 전부 다, 그리고 올해 6, 9월이기 때문에 이건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최대 최소를 비교하는 문제는 되게 좋아. 그냥 빈곤 진입, 빈곤 탈출과 상관없이 뭐가 뭐보다 클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는지 그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문제로는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빈곤 가구, 그 다음 비빈곤 가구가 있어. 자, 우리의 직관이 어떤 직관이 있냐면 이런 직관이 있어. 위에는 잘 사는 사람, 밑에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혹시 빈곤층, 비빈곤층이 나온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다면 못 사는 사람 밑에다가,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갈 길이 보일 거야. 혹시 빈곤 탈출률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이게 2014년이라면 2015년. 이제 여기에서 어디 한번 봅니다. 여기도 똑같이 비빈곤층 그리고 빈곤층 이렇게 구분하면 돼. 수치 한번 적어볼까요? 비빈곤층 가구 80에 빈곤층 가구 20이요. 2015년에 비빈곤층 가구 90에 빈곤층 가구 10이요. 자, 이제 요 경우를 잘 생각해봐. 선생님, 얘는 10이 그대로 유지되고 얘 나갔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층 이동과도 똑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상중하가, 우리는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 뭐 상이 여기 10%가 붙어 있다고 치면 그대로 얘는 10이 유지됐네. 어떻게 알아? 자,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중에 이게 최대겠지. 이게 경우의 수, 기억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 경우의 수 A라고 쳐볼까? 그러면 이때 얘는 다 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경우의 수 A야. 얘가 최대가 됐을 때야. 근데 자, 얘 최소로 만들 수도 있어. 한 개도 없으면 되지. B, 빵. 끝. 그럼 얘는요? 얘 하얀색이 요게 다 일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요? 이 경우는요? 이게 80개 중에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해가 돼? 이 최대 최소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 계층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층이 20%였는데 몇 년 있다가 하층이 10%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층은 10이 유지됐네요. 어떻게 알아? 유지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요 개념을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2014년에만 빈곤층인 가구가 밑줄, 2015년에만 빈곤층인 가구보다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킬러 마스터에서 선생님이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그때 띵크 앤 체크, 제로성 게임에서 해당되는 경우인데 어차피 이동해도 전체가 100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럼 애기야, 작은 값에 네모치세요. 2014년에만 빈곤층인 가구요 라고 이야기라면 얘를 최대로 만들어보자. 자, 2014년에만 빈곤층인 가구를 최대로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를 여기죠. 얘를 다 보내. 그리고 여기 2014년에만 얘 빈곤층인 가구는 얘가 최대가 될 땐 얘는 최소야. 그럼 저 생각해봐. 20 중에 얘 2015,
빈곤. 그 다음 여기에서 얘가 10이 가면 얘네들은 2014년만 빈곤이지. 2014년에는 빈곤이지만 2015년에는 빈곤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지.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생각해봐. 빈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14 빈곤, 2015 빈곤. 2014년에 빈곤인 애들은 20이고 2015년에 빈곤인 애들은 10입니다. 전체는 100이 되지요. 하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완전히 겹쳤다면 2014 빈곤 안에 2015 빈곤이 들어가겠지. 슉! 얘 10이 다 들어갈 수 있어. 2014년에만 빈곤인 애는 여기.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14년에만 빈곤인 애들은 10부터 시작해서 20까지입니다. 거기 사이에 쫑숑숑숑 이렇게 되는 거지. 점점 뜯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일 때는요 라고 하면 얘는 19. 이해가 돼? 즉, 자, 다시 봐봐. 2014년에만 빈곤 있는 애들을 네모쳐서 최대로 만들어주고 킬러마스터의 알파보다 베타 그때 띵크 체크입니다. 만약 헷갈리면 그 파트만 다시 봐도 되는데 지금도 또 수능에서 이게 막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자, 얘 2014년에만 빈곤층인 가구는 얘 최대가 20이야. 근데 그때 2015년에만 빈곤인 애들은 10인 거야. 왜냐? 2014년에 빈곤인 애들은 이 20이 얘가 다 간 경우거든. 이해가 되지? 얘를 최대로 만들어서 20일 때 2015년에만 빈곤인 애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X. 이거보다 적다가 아니라 언제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4년 빈곤층 가구 중 네모 2015년에 비빈곤층 가구의 비율은요. 아이들이 20 중에 선생님 얘 10 보내고 10 같잖아요. 그럼 50% 맞지 않나요? 아니 왜? 5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다 되겠어. 여기 100까지 되지. 다 일로 보낼 수 있잖아. 이해가 돼? 다 일로 보낼 수 있잖아. 다. 그러니 얘 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있는 20이 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14년 빈곤층 가구 중 2015년 비빈곤층 가구는 최대 100%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줄여도 얘 10개는 여기에 10개밖에 못 보내. 그러면 아무리 줄여도 여기 10은 남아야 돼.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 얘 50이 아니라 50% 이상이에요. 디귿입니다. 전체 가구 중 네모 2014년과 2015년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는요. 자, 2014 빈곤, 2015 빈곤. 둘 다 빈곤층인 경우가 없어. 그렇다면 여기가 다 모두 비빈곤. 그러면 2014만 빈곤이라는 이야기는 2014 빈곤, 2015 비빈곤이 되겠지. 이걸 잘 그림으로 기억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왜? 이번 6월 모의고사도 벤 다이어그램이었거든. 겹치고 뜯어지고 겹치고 뜯어지고. 그럼 선생님 여기 모두 비빈곤. 2014년에만 빈곤이에요. 최대 20. 2015년에만 빈곤이에요. 최대 10. 여기 10이네. 그러면 모두 비빈곤은 70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겹쳤다면 여기 있는 애 여기에 제일 많이 보내도 10 보내. 이 얘기는 뭐냐면 2014 빈곤 중에 2015 빈곤 다 겹칠 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10. 그런데 얘 합집합이 20이어야 돼. 그럼 여기 10은 여전히 남아있어. 70부터 84입니다. 따라서 얘 70 아무리 줄여도 얘 70 이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소 70 맞는 말 디귿 띵동이야. 자, 이제 리을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비빈곤인 가구는 두 해 모두 빈곤층인 가구의 8배 이상이다. 자, 어디 볼까요? 자, 얘는 모두 비빈곤이 70부터 시작해서
80까지야. 근데 있잖아. 여기 노랑으로 해볼까? 둘 다 모두 빈곤인 경우는 여긴 있어 없어? 없지. 빵. 자 이제 여기서 겹쳤다고 쳐봐. 슝. 그리고 여기에 슝. 여기 1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9가 되고 얘는 19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가 1이 생기는 순간 모두 비빈곤도 1이 늘어가는구나. 즉 모두 비빈곤 70 그리고 여기 모두 빈곤인 경우 빵이었어. 근데 모두 빈곤은 1이 되는 순간 얘는 7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얘 80이 될 때는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 80, 얘 10이 돼요. 여긴 71배인데 얘는 8배야. 킬마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그때 알파 값 최대로 만들고 띵크앤 체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 작은 값을 최대로 했었을 때 그 배수가 최소라고. 이유는 얘가 떨어질 때는 10분의 1씩 떨어지지만 얘는 80분의 1씩 떨어지는 거거든. 학력평가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 원래 0이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평가는 이 문제를 만들 때 0이 나오게 문제를 만들지 않아. 하지만 개념 자체는 요거는 좀 알아둘만 해. 그래서 요 형태. 아 이렇구나. 얘 8배 이상이구나. 왜? 모두 빈곤층 70부터 84인데 두 해 모두 빈곤층은 71대 여기 빵. 그 다음 여기 81대 여기 10. 그래서 여기가 8배. 점점 배수는 커집니다. 8배 이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얘 X 아니지 8배 이상 맞는 말이죠. 내가 왜 X 쳤어? 8배 이상 맞는 말. 그럼 얘는 리을 됩니다. 띵동. 빈곤 탈출률이나 빈곤 진입률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최대 최소의 개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부러 킬러 마스터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애기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거 함정이야. 이거 함정이거든. 그러니까 킬마에서 했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거고 킬마에서 했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얘를 또 틀렸다면 아직도 함정에 낚이는 거야. 그럼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예,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교육기회가 미충족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사람 수야 비율 나와 있는데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더 많다. 선생님 비율 전체 비율이네요. 네, 비율 전체 비율. 그럼 자 어디 볼까요? 지금 농촌이 52 그리고 도시가 48. 그런데 비율 전체 비율에서 전체 비율이 49. 여기가 3, 여기가 1입니다. 와우, 얘가 더 크네요. 가까운 쪽이 큽니다. 몇 배 더요? 3배. 그러니 농촌이 알파일 때 도시는 3알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3알파 중에 절반에 가까운데 지금 얘 교육 기회가 미충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조건 얘보다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러니 기억 맞는 말입니다. 얘 도시 지역이 더 많아요. 자 이제 이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니은 교육기회 미충족 사유를 질병, 신체장애라고. 질병과 신체장애 여기 10이네요. 선생님 남자랑 여자랑 10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틀렸네요. 아니요. 자 생각해봐. 비율 전체 비율. 그러니까 얘는 비율 전체 비율에서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여자 53, 남자 45. 그리고 딱 중간이네. 49. 여기는 4, 여기는 4. 비율 전체 비율.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베타. 선생님 그러면 베타의 10%니까 같으니까 이거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찾은 건 남자 숫자와 여자 숫자야. 그 중에 미충족. 그 중에 10%여야 돼. 이게 전체 파트 각각 비율이야. 그래서 선생님의 이 킬마의 첫 번째가 비율 전체 비율, 두 번째가 전체 파트 각각 비율이야. 놓치면 안 돼. 얘는
남자, 여자 그 중에 미충족 그 중에 각각의 비율이거든. 그런데 얘기가 여기 소개가 100이면 얘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잡아봐. 남자는 베타인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45한데다가 퍼센트죠. 거기에다 10%야. 여자도 베타인데 거기에 53%에다가 거기다 10%입니다. 여자가 더 많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묻지 않지만 여기 남자 숫자와 여자 숫자 도시와 농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봐봐. 이 전체라는 건 결국 도시 농촌 합친 게 전체고 남자 여자 합친 게 전체거든. 이 전체는 4알파야. 도시 농촌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 남자 여자로 따지면 2베타인 거야.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얘는 2알파가 됩니다. 아하, 도시의 숫자는 남자 여자 숫자보다 많지만 농촌은 얘네들보다 작구나.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는 있어. 물론 그게 보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교육 기회 미충족 사회를, 이 기억님은 다 맞았네. 답 1번 나왔고. 미충족 사회를 경제적 형편이라고 응답한 사람. 여기요 선생님. 여기 55네요. 그럼 절반 넘네. 아니야 이것도. 전체의 49% 중에 다시 또 55지.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거 킬마에도 있는데 또 넣은 이유는 함정과 같단 말이야. 그냥 퍼센트지 보고 들어가는 거. 근데 다시 봅니다. 전체의 파트의 각각 비율이야. 그래서 이 개념 과반수가 안 되네요. 100명 중에 49%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또다시 55이기 때문에 얘는 한 20 몇 퍼센트 이렇게 되지. 그럼 얘 X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리얼입니다. 교육기의 미충족 사회를 부모의 사고방식이라고 응답한 사고방식 어디지? 잠깐 지울까요? 여기네요. 근데 요 사고방식인데 지금 비율만 물어보네. 그러면 도시의 차이와 그 다음 여기 남자 여자의 차이. 지금 여기를 보면 성별 차이보다 지역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성별 차이가 훨씬 더 크지. 성별 차이는 한 20% 넘게 나는데 여긴 그만큼 안 나잖아. 끝? 즉 비율의 차이인지 절대치의 차이인지 전체 파트의 각각 비율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